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의 윤정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2회에 걸쳐서 변호사 없이 혼자 형사재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먼저 볼까요? 피고인은 2019년 3월 1일 22시경 고속버스 터미널 3번 출구 입구에서 우산으로 피해자 좌측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8조의 좌측 경관절 골절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결국 기소가 되었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았고 2020년 3월 20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0호 법정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판 절차를 전혀 몰라 두렵고 당황스럽다. 가슴이 아픕니다. 자, 1심의 재판 절차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 송달이 되고 나서 자,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공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증거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진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2회 공판기일, 3회 공판기일, 4회 공판기일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주로 증인신문 위주로 해가지고 증거 절차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증거 절차가 다 끝나면 마지막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 신문을 합니다. 근데 검사가 피고인 신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이죠. 그리고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하게 되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면 변론 종결이 됩니다. 변론 종결이 된 때로부터 3, 4주 후에 선고기일이 잡히게 되고 선고기일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구약식 구공판, 이거는 실무적으로 불리는 호칭인데요. 구약식 사건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고 피고인이 일주일 이내에 정치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이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을 청구를 하면 판사님이 이래 이 정도 벌금이면 되겠다. 그러면 약식 명령장을 피고인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피고인이 약식 명령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이 확정되고 사건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식 사건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유는 무죄다. 이걸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벌금을 내야 되느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벌금이 너무 많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치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구공판 사건은 공사실을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벌금형이 적합하지 않은 사건. 딱 보면, 이거는 벌금보다는 벌금 이상인 집행유예 이상, 이게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구공판을 하겠죠. 다 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을 어떠한 제명, 적용법적, 공사실로 기소하는지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는 공문서입니다. 자, 검사가 수사를 쭉 하지 않습니까? 결론이 이 사람은 죄가 인정돼.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형이 선고돼야 돼. 이렇게 판단을 하면 법원에 이 사람 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요청한 서류입니다. 공소장은. 그럼 공소장에는 죄명, 예를 들면 특수상해죄, 적용법조, 형법 제258조 2, 공소사실, 피고인이 2019년 3월 1일 22시경 고속버스 터미널역 5번 출구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가 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 실제로 이렇게 생겼죠. 검사 이름이 적혀 있고 피고인 인적사항이 적혀 있고 죄명 적용법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가 되면 재판부가 지정이 됩니다. 재판부는 크게 합의부와 단독 판사로 나뉘게 됩니다. 합의부 같은 경우는
재판장 1명과 판사 2명으로 구성이 되고 살인 등 중한죄에 대한 재판을 담당합니다. 법정에 가보면 판사님 3명이 앉아 계세요. 중간에 계신 분이 재판장이고 재판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배석, 왼쪽에 계신 분이 좌배석 그렇습니다. 우배석 또는 좌배석이 각 사건에 있어 주심을 나눠 가지게 되고요. 재판장님은 모든 사건을 다 알아야 됩니다. 재판장님이 더 좀 힘드시겠죠, 그죠? 그 호칭은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부 이렇게 불립니다. 단독 판사는 재판장 1명으로 구성되고 상해 등 중하지 않은 죄에 대한 재판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의 단독 판사님은 부장판사급으로 지정이 되고 호칭은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렇게 호칭이 됩니다. 자, 재판부가 지정되면 재판부에서 공소장, 의견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사건번호하고 사건명이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고합 1235 살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이고 2020은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그 해를 말합니다. 고는 뭐냐면 형사 1심을 이야기합니다. 고가 형사 1심이고 노가 형사 2심, 도가 형사 3심입니다. 가가 민사 1심, 나가 민사 2심, 다가 민사 3심 그렇게 됩니다. 합은 무슨 말이냐면 합의부 관할이라는 거죠. 1, 2, 3은 사건 번호고 살인은 사건명이 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고단 245호 4기 이래 되면 단독판사 사건이란 것이죠. 자, 법원이 의견서를 보내게 되는데 의견서에는 공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공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지, 일부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지를 묻습니다. 그럼 해당 부분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서에는 정상사유를 묻습니다. 정상사유라는 것은 죄가 인정이 될 때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 자, 이게 의견서 양식입니다. 보면 사건 번호하고 사건명이 있고 피고인명이 있습니다. 1번 공사실에 대한 의견을 보면 1번 공사실 모두 인정함, 2번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 3번 여러 개의 공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4번 공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5번 진술을 거부함. 이 해당 부분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이번 절차에 관한 진행에 대한 의견은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이 재판 진행 중에 있으면 그걸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쳐서 재판을 하는 게 효율을 위해서 더 좋고, 그리고 양형을 위해서도 피고인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은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4. 정상에 관한 의견은 죄가 인정되면 형을 정하는데 참작 사유를 적어달라는 겁니다. 가가 범행을 한 이유,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먼저 욕을 했다,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가 먼저 때렸다, 이런 걸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평소 아는 사람이다, 아니면 그날 처음 봤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는지 여부, 미합의인 경우에는 합의 전망, 합의를 위한 노력 및 진행 상황,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합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합의가 곧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의 생활은 이 사건 이후에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다, 아니면 이 사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도 파탄이 됐다, 이런 걸 적으시면 되고, 현재 질병이나 신체 장애 여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정이나 애로사항, 여기에 적으시면 되겠죠. 피해자가 먼저 도발을 했다, 나도 다쳤다, 이런 부분. 근데 피해자는 기소가 안 됐다, 내만 기소가 됐다, 참 억울하다. 그리고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그런 걸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양형을 위해 조사해 주길 바라는 사항인데,
법원에는 양형조사관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을 적으시면 되고, 7번은 법원조사관의 면담을 원하는지 여부, 아까 말씀드린 양형조사관의 면담을 원하는지 여부, 뭐 적으셔도 됩니다. 원한다고. 자, 의견서는 공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법원에 최초로 진술한 서류니까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서에 공사실 다 인정한다 해놓고 법정에 나와가지고 사실은 재판장이 공사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재판장님 이 피고인 이 사람이 이게 말이 왜 왔다 갔다 하지? 말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서의 진술과 법정의 진술이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할 자신이 없으면 의견서를 제출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공사실 인정하면 상관없는데 공사실 일부라도 부인한다면 검찰 증거 기록을 등서해서 검토한 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형사재판에서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거든요. 그럼 검사가 공사실에 기재된 그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 증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뭐 상해 정도 관련해서는 진단서 이런 게 묶어놓은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 복사해 봐야지 검사의 공격 방법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봐야지 공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증거 기록을 등사해야 됩니다. 이게 등사 신청서입니다. 1심 제1화 재판 열리기 전에는 검찰청에 민원실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직원이 연락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 그러면 연락을 주면 그 지정된 장소에 가셔가지고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복사 한 장당 50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보통 한 일주일 후에 복사를 하실 수 있는 게 뭐 일반적인데 그 시간은 뭐 검찰청이 복사기 대수 내지는 사건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시간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서는 일주일 내에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뭐 시간을 지키면 좋은데 굳이 안 지키더라도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선 변호인 또는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선 변호인 또는 국선 변호인이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것이니까요.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 배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배심 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 국민참여 재판이라는 거는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선정돼서 일반인이 유무죄를 근거하는 겁니다. 근데 판사님 보통 이 일반인이 그 근거한 유무죄를 거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참여 재판이 피고인한테 유리하냐, 뭐 판사님한테 재판을 받는 게 유리하냐, 그거는 아직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내 일반 국민들한테 재판 한번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참여 재판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 재판 의사항에서 이렇게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이 됩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화자는 말씀을 못하거나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을 말합니다. 심신장애 의심자,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인 사건의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재판이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선 변호인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경제 사정 등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에는 재판부에 배속되어 있는 전속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고 다른 변호사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가 이렇게 생겼고요.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합니다. 에 체크를 하시고 청구 사유를 보면 월 평균 수입
이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체크하실 데가 없다 하더라도 맨 밑에 보면 기타 재반 사정 뭐 이렇게 이런 부분에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서 사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간곡하게 호소를 하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이 됩니다. 제일 밑에 보면 전속변호인 란이 있지 않습니까? 각 재판부에 전속변호인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선정을 원하시는 분 이름을 적으시거나, 아니면 전속변호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변호인 선정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그런다고 그 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변호인이 동의를 하면 선정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2회에서 혼자서 재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